이 영상은 철학은 이것이다 100영상의 수정본입니다. 한피아는 철학을 간단히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철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과정 철학을 주창한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속에서의 인간적 삶을 전 우주적 역사 속에서 조망하고자 합니다. 그의 대표작 과정과 실제에서 전개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원칙의 토대를 둔 세계 이해의 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철학의 거장 하버마스는 전통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의 근본 주제는 이성이다. 철학은 처음부터 세계 전체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통일성을 이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심지어 엄정하게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우주적 근거로 소급함으로써 설명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리스 사유가 목표로 삼은 것은 신학도 아니고 대표적인 세계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윤리적 우주론도 아니고 존재론이었다. 여러 철학적 입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존재나 혹은 통일성을 이성이 자기 자신과 교섭하면서 행하는 경험을 해명하는 방식을 통해 사유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현대 철학의 거장인 존 듀이는 그리스적 전통에 기반을 둔 관념화된 철학,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제를 탐구하는 전통적 철학은 존재론적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통 철학의 종언을 선언한 것입니다. 듀이는 세계 전체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통일성을 이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 철학의 오래된 목표를 부정한 것입니다. 듀이는 철학이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속적 실제의 인식을 목표로 한 것은 오히려 인간적 삶의 불확실성을 증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인간적 삶을 포함한 모든 유한한 존재들의 본래 모습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 실제 같은 것, 영원한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의 본래적 모습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듀이는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제의 인식에 대한 희구는 그리스 철학이 철학에 걸어놓은 최면이자 저주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화이트헤드나 듀이는 모두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리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그것이 영속적인 실제의 존재든 아니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확실성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에 앞서 우리는 세계의 진리에 대한 이해로서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절대적 진리는 과연 존재하는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악의 여왕이라 불리던 철학을 대표했던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이 세계에 대한 근원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면 인간적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덕적 선이 실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것의 실현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전통 철학의 종언, 특히 근대의 의식 철학의 종언을 선고한 타령 이상학적 사유는 세계와 자연, 역사와 사회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지식,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의 해체마저 회자되는 시대에 이러한 철학의 한계에 대한 직시와 철학의 직분과 임무에 대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여전히 경험적 지식들의 체계적 연관에 제약된 한계 안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존재와 사물의 총체적 연관성에 대한 지식, 즉 존재와 실제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철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철학의 영원한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당한 철학은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본래가 세계와 존재의 진리에 대한 관심 및 이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문제를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의 본질적 한계, 그리고 과학을 비롯한 개별 학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특히 철학의 본래적 목표인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철학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세계와 존재에 대한 이해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많은 인간적 삶을 총기획하는 정치적 이념과 문제들은 특수한 개별 과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진리가 혹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고 우리의 삶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가능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그것이 모든 것에 타당한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문제에는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의 방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인간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진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데아는 객관적 실제이다. 신은 존재한다. 인격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이 곧 신이다. 신은 존재와 본질이 동일한 존재이다. 존재는 존재자의 본질을 규정한다. 보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자들만이 실제한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신은 무한히 많은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여 창조했다는 주장.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적 존재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보편타당한 필연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아름다움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이며 조화와 일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유하는 자아는 실체로서 존재한다. 의식은 정신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다. 의식은 뇌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의 발화 상태이다. 마음은 물질이며 비물질적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 근거한다는 주장도 모두 형이상학적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이상학적 지식들 대부분은 상호 대립하거나 모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그르거나 둘 다 그를 수 있지만 둘 모두 동시에 옳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이해를 목표로 하는 철학으로서 형이상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과 학문적 지식은 사유하는 자와 사유의 대상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변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마음조차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계도 마음도 모두 참된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생각은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어는 생각 혹은 사유의 최소한일 뿐일까요? 언어를 통한 사유는 이 세계에 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근본적으로 사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언어를 초월한 명상적 사유를 진리 인식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 방점을 찍든지 이 세계가 존재하며 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의 전통은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믿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적 전통도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은 역사적으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를 개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어려움은 비록 철학의 지혜 혹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적 지식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적 탐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 철학은 이것이다. 100-2에서 계속 이어집니다.